우승 후보로 평가받던 프랑스가 스페인 무적함대에 완패를 당하면서 전 세계 축구계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프랑스 축구계는 침울한 분위기에 휩싸였고 감독대의 전술과 경기 운영을 향한 비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스페인과 프랑스는 2026년 7월 15일 오전 4시 미국 달라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 준결승에서 맞붙었습니다. 경기 전반에도 세계 여러 축구 매체들은 막강한 공격력을 갖춘 프랑스가 스페인을 제압하고 결승에 올라 우승까지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경기가 시작되자 예상과는 전혀 다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스페인이 경기 전반을 장악하며 프랑스를 압도했고 우승을 기대하던 프랑스 팬들은 순식간에 얼어붙은 분위기 속에서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전반 22분경 스페인의 왼쪽 풀백 쿠쿠렐라가 페널티 박스 안으로 크로스를 올렸습니다. 이를 프랑스 수비수 다뉴가 걷어내려던 순간 라민 야말이 재빠르게 공간으로 파고들며 페널티킥을 얻어냈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본 일부 전문가들은 다뉴의 실수만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오히려 라민 야말이 매우 영리하게 상황을 만들어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다뉴는 상대가 위험한 위치에 있지 않다고 판단해 비교적 여유 있게 처리하려 했지만 라민 야말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순식간에 공에 접근해 반칙을 이끌어냈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스페인은 얻어낸 페널티킥을 그대로 성공시키며 1대 0으로 앞서 나갔고 경기의 흐름도 자신들에게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경기 이후에도 스페인은 계속해서 프랑스를 몰아붙이며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이 모습을 본 여러 축구 전문가들은 현재 스페인의 선수 구성을 보면 과거 이니에스타와 사비가 활약하던 시절보다 중원 전력은 떨어질 수 있지만 감독이 팀을 매우 탄탄하게 조직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스페인은 3선의 간격과 양쪽 풀백의 움직임으로 프랑스를 완전히 제어했고 경기 내용 자체에서 프랑스가 밀리는 믿기 어려운 장면이 이어졌기 때문에 프랑스 응원석이 크게 침체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후에도 스페인은 경기 주도권을 놓치지 않았고 뛰어난 경기력을 이어가며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세계 정상급 공격진으로 평가받는 음바페와 덴벨레, 올리세, 그리고 두 회로 이어지는 프랑스 공격진은 스페인 수비에 철저히 막히면서 결정적인 기회를 거의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프랑스는 0대1로 뒤진 채 전반을 마치고 후반전에 들어갔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프랑스 감독대의 전술 운영이 전반전에서 완전히 실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최전방 공격수들에게 공을 연결해야 하는 올리세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스페인은 프랑스 공격 전개의 핵심이 올리세라는 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중원에서 올리세를 강하게 압박하며 음바페와 덴벨레에게 공이 연결되지 못하도록 차단했고 일부 전문가들은 감독대의 스페인전을 너무 안일하게 준비한 것이 전반전을 0대1로 뒤진 가장 큰 이유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전문가들은 프랑스가 이전 경기들에서 워낙 뛰어난 경기력을 보여준 탓에 전술적인 수정 없이 그대로 스페인을 상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선 경기에서 사용했던 전략을 그대로 들고 나왔지만 이번 경기는 월드컵 준결승이었습니다. 또한 객관적인 선수 구성을 비교하면 프랑스가 5위에 있지만 스페인이 준결승까지 올라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스페인에는 라민 야말이라는 슈퍼스타가 있는 만큼 감독 대응 그를 막기 위한 대비를 더욱 철저하게 했어야 했지만 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프랑스는 0대1로 뒤진 채 후반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감독 대응 올리세가 상대 압박에 묶여있는 상황에서도 교체하지 않았고 그대로 후반전을 맡겼습니다. 대신 왼쪽에 있던 둘을 빼고 바르콜라를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술적인 변화를 위한 선택이라기보다 선수만 교체하는 방식에 그쳤고 프랑스 팬들은 더욱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장면을 본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과 남아공의 경기 장면이 떠오른다고 말했습니다. 스페인은 프랑스의 단조로운 공격 전개를 거의 모두 읽어낸 상태였고 공격 조율을 올리세 혼자 담당한다는 점을 정확히 파악해 집중 견제를 이어가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감독대의 올리세에게 몰리는 수비를 분산시키는 대응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덴벨레와 음바페는 최전방 공격수이기 때문에 움직임에 한계가 있었고 중원의 다른 선수들이 전방 빈 공간으로 침투하며 공을 받아주는 역할을 해야 했지만 그런 움직임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올리세는 중원에서 상대 집중 수비에 갇혀 고립될 수밖에 없었다는 평가였습니다. 이들은 이어 한국과 남아공의 경기에서도
한국이 체코를 꺾었을 당시의 전술을 그대로 사용하다가 남아공에 완전히 막혔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에도 이강인이 봉쇄됐을 때 플랜 B 없이 홍명보가 경기를 운영해 전 세계의 조롱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번 상황이 당시 한국과 남아공 경기와 완전히 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경기 흐름은 상당히 비슷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바르콜라는 라민 야말이나 메시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스페인을 상대로 경기 흐름을 바꾸기에는 어려웠고 감독 대은 강팀을 상대하면서도 선수 개인 능력에만 의존하는 전술을 펼쳤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의 이런 평가가 끝나기도 전에 스페인은 후반전 프랑스의 오른쪽 측면을 공략하며 추가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순식간에 점수는 2대0이 됐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본 많은 축구팬들은 득점을 기록한 선수가 페드로 포로가 아니냐고 반응했습니다. 이어 토트넘의 오른쪽 풀백인 페드로 포로가 이렇게 뛰어난 활약을 보여줄 줄은 몰랐다며 감탄을 이어갔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프랑스가 정해진 수비 패턴만 반복한 반면 스페인은 예측하기 어려운 공격 전개로 프랑스 수비를 흔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페드로 포로는 손흥민과 함께 뛰던 시절 인버티드 풀백 전술, 즉 풀백이 페널티 박스 안까지 들어가 공격에 가담하는 움직임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러한 플레이를 펼칠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른 축구 팬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토트넘에서는 평범해 보이던 페드로 포로가 스페인 대표팀에서는 세계 정상급 선수처럼 활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을 나타냈고 같은 선수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토트넘과 스페인의 전력 차이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토트넘의 오른쪽 윙어들은 수준 차이가 있지만 스페인에는 라민 야말이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윙어가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라민 야말이 상대 수비를 끌어내거나 시선을 집중시키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풀백이 침투할 공간이 생기고 수비수들이 라민 야말에게만 신경을 쓰는 사이 페드로 포로가 빈 공간으로 들어가며 기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번 경기는 감독들의 전술 대결에서 프랑스가 완전히 밀린 경기였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이 설명을 들은 일부 팬들은 토트넘에서는 손흥민이 왼쪽에서 뛰고 포로는 오른쪽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차이가 생겼던 것 같다고 반응했습니다. 이어 득점 장면을 다시 보니 라민 야말이 상대 수비를 끌어낸 순간 페드로 포로가 빈 공간을 정확하게 보고 침투한 것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스페인이 2골 차로 앞서기 시작하자 프랑스 응원석은 믿기 어려운 분위기에 빠졌습니다. 예상과 전혀 다른 경기 흐름 속에서 프랑스는 0대2로 뒤처졌고 음바페를 앞세워 계속 압박을 시도했지만 끝내 득점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스페인의 라민 야말은 혼자 역습을 전개하며 프랑스 수비를 돌파한 뒤 슈팅까지 연결했습니다. 공은 골망을 흔들었지만 오프사이드가 선언되면서 득점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팬들은 가까스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경기 내용 자체에서 스페인에게 완전히 밀리는 모습을 보며 깊은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결국 프랑스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스페인에 2대0으로 패하며 탈락했고 이 결과는 전 세계 축구계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경기 후 일부 전문가들은 월드컵과 같은 최고 수준의 무대에서는 이전 경기에서 성공한 전술이라고 해서 그대로 반복하면 상대에게 철저히 분석당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정도의 강팀이라도 준비가 부족하면 일방적으로 밀릴 수 있다는 점을 이번 경기가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프랑스 감독 대이 뛰어난 감독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선수단의 전력이 강했기 때문에 준결승까지 오른 것이지 전술적인 완성도로 올라온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후반전에 둘을 대신해 바르콜라를 투입한 선택 역시 전술을 바꾼 것이 아니라 선수만 교체한 결정이었다며 이러한 경기 운영이 홍명보 감독의 사례와 비슷했다는 평가도 이어졌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앞으로도 다양한 축구 소식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